안녕하십니까. 네, 김중입니다. 네, 오늘 사업 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오늘 지금 이 사업이 오늘이 25년도 2월 10일이죠. 지금이. 근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접수냐면요. 2월 14일까지 접수입니다. 지금 현재 4일 남았어요. 4일 오늘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 남으면요. 대표님들께서 지금 내가 낼 의사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하다. 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빠르게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거든요. 예비 창업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내실 분들은 내가 기존의 아이템을 내가 잡아놨어. 그럴 경우는 좀 빠르게 작성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난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 구글 특허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키프리스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그런 아이템 도출도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좀 욕심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일단 사업 설명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개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낼 수 있는 대상은요. 먼저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선정되시면요. 1년 이내 창업하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창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폐업을 하신 분들도 이 사업을 낼 수가 있거든요. 폐업 이력이 있으신 분들, 폐업 이력. 이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식품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식품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고 폐업한 이력이 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다시 이 예비 창업자 사업을 통해서 또 동일 아이템인 식품 제조업 업종 기준입니다. 식품 제조업을 다시 내려고 해. 그럴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3년이 넘으셔야 돼요. 폐업하고 나서 3년이 넘으셔야 이 사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겠죠. 이래서 제가 또 똑같이 식품 제조업을 내가 창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그런데 내가 이거를 현재 폐업한 상태예요. 폐업. 그런데 내가 이번에 다시 이 사업을 통해서 창업하려는 업종 자체가 우리가 이 업종은 산업분류 코드로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간 좀 말씀드리기 좀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식품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었고 폐업한 이력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사업 있죠. 우리 예비 창업자 이거 지금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이 사업을 내려고 할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으로 폐업을 했지만 내가 새로운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식품 제조업이 아니라 뭐 유통이라던가 아니면 농산물 재배라던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해. 그럴 경우에는 3년 초과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폐업을 내가 작년에 했더라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바로 신청이. 핵심은 이거죠. 기존에 내가 폐업했던 업종과 새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려는 업종 자체가 다르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지원 분야는요. 저희가 대표님들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비 창업자야. 그럴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대학 예비, 그리고 이런 농식품 벤처 예비 동일 아이템으로 세 군데를 동시에 내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사업에 선정되시고 나셔서요. 내가 유리한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창업 중심대학 예비라던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이런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예비 같은 경우는요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창업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기반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요 저희 농업 농식품 특히나 농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하신 대표님들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내보셨길 바람에 좀 영상 지금 찍고 있다는 거. 일단 지원 분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지금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농산물 재배 쪽 관련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축산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작물 재배 그리고 뭐 기타 서비스업 뭐 여러 가지 포함하겠죠. 서비스업은 뭐 유통이라던가 아니면 앱 개발이라던가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기타 서비스업은. 그래서 이런 지원 분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할 거고요. 총 40팀을 선발합니다. 40팀을. 예비 같은 경우에는 40팀을 선발하더라.
많이 뽑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시팀이면. 그래서 이런 개요는 좀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집 기간이나 나머지 한번 또 봐보실게요. 이 사업은요 2월 14일까지 접수입니다. 2월 14일이 금요일이네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 15시까지예요. 15시까지. 15시까지란 건 우리가 3시죠. 3시. 그리고 이 사업은 내실 때 보면 저희가 농식품 창업 정보망에다가 제출을 해요. 온라인 제출입니다. 사이트 제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15시까지 제출이라면요. 보통 12시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사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가 뭔가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제출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 마감 시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실 때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모대도 15시까지라면 오전 제출은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밀리거든요. 오후에서부터. 그래서 15시까지 접수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출 서류를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갈게요. 제출 서류는 당연히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동의서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시는데 좀 주의사항이 뭐냐?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사업을 낼 때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거를 미리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제가 뭐 땅이 좀 있는데 내가 세금을 안 냈다거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땅 그 세금이 이런 경우가 막상 내려고 하면 발급이 안 돼요. 납부증명서가. 이 납부증명서가 내가 체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체납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죠. 저희가 이거 들어가셔서 체납이 있다면 바로 이거 납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발급을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내려고 봤더니 체납이 있네 이러면 좀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죠. 이런 서류들은요 저희가 발급 날짜 있지 않습니까? 발급 날짜가 3개월 미만 유의하시고요. 이런 기초적인 서류들을요 잘못 내시면요 서류 자체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3개월 미만 발급 기준으로 3개월 미만 서류를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저희가 농식품 창업 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서 제출해요. 사이트에서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낼 때 보면요 이거 제출처예요. 제출처.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낼 때 보면 보통 이메일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기술센터 사업 같은 경우 각 해당 지자체 기술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서류를 뽑아서 또 제출하죠. 저희가 들고 가서. 하지만 보통 요새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어떤 사이트에다가 내가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업로드할 때 쓸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템 그리고 내 정보 그리고 이런 제출 서류를 또 압축해서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출처가 이런 사이트다 그러면 조금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접수를 하실 때요. 이 제출처가 업로드 방식일 경우에 내다가 말아요. 내다가 막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번에는요 뭐 가점상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점. 저희가 이 사업을 내시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가점이란 게 있죠. 가점. 가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가점은 먼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최대 3점까지 허용합니다. 최대 3점. 가점이 있으면 정말 유리하거든요. 가점 있으시면 보통 서류평가는 1.2점 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점 사항이 내가 1점이라도 갖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악착같이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점은 최대 3점까지 허용하고 먼저 전년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거기에 결선에 올랐던 사람 3점 본선은 1점 그리고 저희가 혹시 농식품 벤처 인턴제라고 있어요. 저희 기업은 농식품 벤처 인턴들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식품 벤처 인턴을 경험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우수 인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창업 콘테스트라든가 벤처 인턴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게 있겠죠. 저희가 특허 관련해서 기술이죠. 기술 등록증이라든가 또는 출원증 솔직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출원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냥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원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기술이 뭔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나의 기술을 조금 설명을 하면 출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면 출원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출원증도 준비가 돼 있으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익 관련 인증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비 단계시다 보니까
관련 인증은 조금 거리가 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이라든가 녹색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예비시라서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에는 지원 내용입니다.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선정자가 지금 아까 40팀이라 그랬죠. 40팀. 이 40팀 중에서요, 두 개로 쪼갭니다. 일반 창업이 30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전후방이 10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후방. 대표님들이 내가 이거는 여기서 제출 당시에 나는 전후방이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제출하고 나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고 이쪽 담당 주관기관인 농진원에서 이 창업자는 전후방으로 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전후방 창업으로 뺍니다. 사업비가 달라요.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자부담 포함해서 표기하지 않는데 여기는 자부담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 일반 창업자는 1000만원, 그리고 전후방 같은 경우에는 1430만원. 이게 예비 사업이라 아직은 약한 거죠. 아직 사업비가. 그래도 뭐 충분히 내실 수 있다. 네, 괜찮은 사업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셨을 때 단순한 이런 지원금 이외에도요,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어떤 금액 지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기술 이전을 뭔가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킹, 정보 제공, 국가사업 정보 제공, 그리고 뭐 기타 뭐 저희가 어떤 예비 창업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추가 지원 파트에서 가장 저는 매력적인 게 뭐라 생각하냐면요, 특히나 다른 뭐 청창사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저희 농진원의 이런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요, 제가 볼 때 매력적인 게 마케팅 팔로 연결입니다. 마케팅 연결. 저는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른 기타 어떤 기관보다 이쪽의 역량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지원적인 것들도 있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실 때 주의사항만 몇 개 조금 짚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대표님들이 이거 사업계획서 쓰실 때 저희가 사업 참여자를 쓰실 거예요. 사업 참여자.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님들 들어갈 거고, 추가로 공동대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공동대표가. 그런데 이 공동대표를 쓰실 때는 주의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공동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이 동일해야 돼요. 예비 창업자여야 됩니다. 예비 창업자. 이거 실수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비 창업자야. 그런데 이 참여자, 우리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려는 이런 참여자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넣는다거나 우리 내 지인을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그분들도 예비 창업자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렇게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발표평가입니다. 발표평가. 이 발표평가 때는요, 대표님들이 직접 발표하셔야 돼요. 꼭. 네. 우리 팀원이 발표하면 안 될까? 그럴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발표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자 직접.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파트에서 조금 더 갖고 지원금 사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원금의 사용 범위. 일단 먼저 나열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재료비 쓸 수 있겠죠. 재료비라는 거는 내가 이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려는 시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라는 게 있고요. 뭐 시제품 개발을 맡긴다거나, 그리고 특허 등 무연자산비, 그리고 지급수수료. 이게 큰 비목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큰 비목을. 지급수수료가 있고, 교육훈련비, 그리고 마케팅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먼저 보시고요. 일단 대표님들이 어떤 이런 지원금 사용 범위를 쓰실 때는요, 처음 사업을 내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나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가 많이 필요해. 그렇다 해서 지원금이 이게 최대 1000이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원인데 재료비에다가 500을 쓰신다거나 600을 쓰신다거나 이렇게 뭔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지원금 사용 범위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심사위원이 보더라도요, 야, 이 사람은 내가 1000만원을 가져가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본인 사업화에 필요한 그런 지원금의 용도 범위를 정말 폭넓게 다양하게 실리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구나,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 사업비 사용 범위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일단 재료비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 개발이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저는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한 최대 30%, 네, 최대 30%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비는요, 시제품 개발입니다. 시제품 개발. 아무래도 이해했겠죠. 대표님들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 그래서 난 딸기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개발할 거야.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님들이 직접 개발하는 게 있고, 이런 시제품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넘기는 게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왜냐? 저희가 그냥 전향한 시제품 개발 업체에 넘겨버리면요, 결과 보고서라든가 증빙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다 넘겼을 때가 상당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시제품 개발을 맡기는 건데, 제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대표님들이 어떤 업체를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이건 대표님들이 판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이런 업체를 통한 개발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볼 때도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심사위원들 볼 때도요. 그래서 업체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CF폰 개발도요. 50% 미만, 50% 미만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CF폰 개발이. 왜냐면 이 CF폰 개발 과정에서 특허를 위한 그런 공정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결과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증빙할 게 많죠. 아무래도 지원 사업을 끼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넣으셔야 될 게 특허 출원. 특히나 제가 예비이신 분들은 내가 특허가 그리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표님들이 농업을 하시건 아니면 농식품을 하시건 어떤 6차 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런 특허를 내가 출원증, 등록증을 한 개 갖고 있냐 없냐는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꼭 출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 한 건 하겠다. 한 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니까 한 건 정도면 충분하겠죠. 비용은요, 보통 특허 출원비는 200 미만으로 잡으십니다. 200 미만으로. 그리고 이거는 기술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상표권까지 출원할 거야. 상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네, 50 미만으로 사업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이 필요할 수도 있으시겠죠. 사무실 임차료라던가 아니면 박람회, 내가 시제품 개발하고 나서 박람회를 갈 거야. 이런 내가 소비자 테스트를 위해서 박람회. 그리고 무슨 그 외에 기타 창고 비용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재료비를 받았어. 이 재료비를 저장할 곳이 필요해. 그럴 때 창고 비용도 지급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대표님들이 보시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먹는 것들이 아니죠. 지금 비목 자체가.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골고루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비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워낙 좀 좀 그런 거죠. 교육 훈련비는 저희가 이걸 좀 말씀드려요. 마케팅비는 꼭 넣으셔라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마케팅비에 보면 여러 가지 비목이 있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온라인 홍보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케팅도요, 두 가지가 있죠. 아까하고 똑같죠. 대표님들이 직접 마케팅비를 내가 쓰겠다 방법이 있고요. 업체에다가 용역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지원 사업 이거 한번 해봤더니 정말 너무 바빠서 내가 할 수가 없더라.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표님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많이 끼십시오. 좋은 이런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한테요, 일정 비용을 지급을 하고 용역으로 가는 거를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대표님들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을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리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카페 침투 마케팅을 해주겠다. 아니면 네이버 상위 광고, 상담 노출 그런 광고를 해주겠다. 또는 공동 구매라던가 그런 업체 공동 구매에 침투 마케팅 비용을 해주겠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에다가 넣으셔야 될 거는 이건 기본이겠죠, 대표님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하나 만드시고요. 홈페이지 제가 비용도 간단히 써드릴게요. 홈페이지 만드시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제품 사진 촬영, 시제품 사진이죠. 제품 사진.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시제품 만들려면 디자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비용이 들어간다. 대략적인 비용은 지금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대략적인 비용도 한번 써드릴게요.
대략적인 비용은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300 미만에서 다 완료가 되고요. 저렴하게 하시려면 100만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요, 비싼 뜻도 하지 마십시오. 한 20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어디 많이 있냐면요, 크몽에 가면요, 저렴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단 크몽에서 이런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 줄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시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컷당 비용이 다르죠. 뭐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컷이다, 뭔가 뒤에를 꾸미고 나서 내 거를 찍어주는 업체야. 그럴 경우에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컷당 보통 10만원 정도 지금 시세가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제각각입니다. 이거는 디자인은요, 업체마다 비용이 너무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체를 한번 알아보시되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로고, 어떤 브랜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브랜딩은 정말 비쌉니다. 비싸면 뭐 2천, 3천도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품 이 비용 안에서는 우리가 브랜딩은 못 하더라도 제품 디자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커봤자 300.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거를 좀 고르셔서 이 사업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왜 지금 지원금 사용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 많이 헷갈려. 너무 막 대체 어떻게 써야 돼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업계획서. 지금 이 사업을 내실 대표님들은요,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거 사업계획서가, 이거 공고문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요, 대표님들이 이거 사업계획서 다운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시면요, 농진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진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계획서 공고가 올라와 있고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냥 몇 개만 좀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보면서 제가 볼게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요, 저희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시장 현황이죠. 시장 현황을 쓰실 건데요, 시장 현황을 쓰실 때는 대표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시장 현황은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앞으로 내일 되고 제가 딸기잼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 딸기잼의 전체 시장 규모를 한번 찾으셔야 돼요. 전체 시장 규모. 현재 이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잼류로 들어가고, 이 잼류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더라. 전체 시장 규모. 그리고 각각 좁히시는 거죠. 어떻게 좁히세요? 전체 시장에서, 그러면 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내가 만들려는 딸기잼이 어떤 시장으로 들어갈 건데, 전체 시장 규모에서도 나에게 맞는 시장 규모가 또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시장 규모를 작성을 합니다. 유효시장. 그러면 이 유효시장 속에서 나는 내가 그러면 몇 프로의 점유율을 통해서, 나는 창업한 이후에 몇 프로의 점유율을 통해서 나는 얼마간의 매출을 목표로 잡을 거야. 이런 것들을 또 시장 규모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시장이라고 합니다. 수익시장.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템샘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걸 넣어주라고 지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농진원이 템샘썸, 이쪽 템템섬 수익 이런 시장 규모 현황을 파악을 해주셔라. 네, 좀 마스터. 특히나 여기에서는 출처를 꼭 넣어주십시오. 출처가 없는 시장 현황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꼭 제시해 주십시오. 계획서 쓰실 때 뭐 그러면 출처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뭐 출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문 기사도 가능합니다. 신문 기사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논문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공적 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도 가능하시고요. 보고서. 그래서 우리는 AI 툴에서 이런 것들을 스크리핑을 하셔야겠죠. AI 툴에가 우리가 뭐 GPT가 있고요. 그리고 뭐 펄플렉서티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 툴이. 근데 저는 추천드린 거는 먼저 GPT에서 1차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펄플렉서티가 그래도 지금 조금 잘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직접 이렇게 서칭하지 마시고 AI 툴로 하시면요, 금방 찾으실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지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참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작성하실 때.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쓰실 때 조금 더 이어갈게요. 저희가 계획서 쓰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여기있다가는요, 대표님,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적사항을 쓰라고 하고 있죠. 그지만요, 저는요, 대표님들 이왕이면 조금 더 폭넓게,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 제조를 하려고 이 사업을 냈어. 그렇지만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라든가 워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위에 무슨 뭐 파이썬이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뭐 자격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라는 건요, 사업이라는 건요, 모든 자격이 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대표님들이 뭐 전산외교도 상관없어요. 다 필요하겠죠. 대표자들에게는 그런 기초 지식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써주셔라. 대표님들이 뭐 갖고 있는 것들 조금 내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뭐 대표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받았던 상들 이런 것도 좀 잘 넣어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채워주시란 겁니다. 최대한. 내가 쓸 게 없다고 막 공란으로 두시거나 뭐 이러지 마십시오. 공란으로 두거나 뭐 이러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넣어주시라. 좀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저희 단톡방에서도 강조 드렸던 게 국유 특허 있죠. 대표님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 개인적으로 연락 받는다는 게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생각보다 이 국유특허 진행하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단톡방에. 그래서 이 국유특허 받으신 거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라. 국유특허 받을 거 반드시 기재를 해주십시오. 기재를 이걸 좀 해주실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저희가 참여 인력 기억나시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참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동대표로서 우리 부모님을 내세울 거야. 그럴 경우에는 그 부모님도 예비 창업자야 됩니다. 모두 지원 자격에 맞아야 된다는 거. 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공동대표가 창업자에서 사업자가 있었어. 그럴 경우에는 박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도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박탈되시면요, 다른 사업도 못 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내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까 제가 사업비 집행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사업비 집행 계획 기억나실 겁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 1,000만 원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부담 포함 1,000만 원으로 작성하시는 거고, 특히나 여기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제가 이거를 여기는 아마 지금 공고가 기준일 거예요. 공고가 기준. 공고가라는 거는 세액이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죠.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 여기는 부가세 말합니다. 공고가라는 거는 부가세.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사업을 내실 때는요, 이게 사업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업은 공고가를 세액 포함해서 사업비를 1,000만 원 맞춰라,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기준으로 1,000만 원이니까 부가세 빼고 그렇게 사업비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겠죠. 이 사업비 집행하실 때 이거는 여기 밑에도 써있지만 자산취득비 그리고 인건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기부 사업의 예창패라든가 청창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이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더라. 자산취득비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기계장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장비를 살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보실 거예요. 출장비도 안 됩니다. 출장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공고문에 이걸 보니까요, 창업 에세이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창업 에세이. 제가 보니까 저도 조금 이거 우리 대표님들이 글쓰기 능력이 좀 중요하겠다. 글쓰기 능력이 좀 중요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창업 에세이에서 한 장 이내로 작성하는 거고요. 이 당신이 아이템을 개발한 동기,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개발했을 때 당신의 농업과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거야. 그리고 지난 1년간 당신이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 이런 것들을 질문당 5에서 6줄로 간단하게 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여기 따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방식이 2개 있겠죠. 글쓰기 방식에는 우리가 서술식이 있고요, 그리고 개조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 2가지를 적절히 배합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히 배합. 그러니까 이게 5, 6줄이니까 한두 줄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개조식으로 심사위원들이 딱딱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라. 특히나 이게 있겠죠. 당신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어떤 준비를 했어. 특히나 그런 파트는 개조식 작성이 유리하겠죠. 딱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님들이 이 사업을 내실 때는요, 저는 조금 단순하게 나는 아이디어만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내시는 것도 솔직히 가능은 하죠. 하지만 대표님들이 저희 항상 제 강의 때 말씀드린 건데,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 봤어, 내가 뭐 그 만들어 본 게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이런 것들을 MVP 제작이라고 하죠. 최소 단위 제작, 시제품 최소 단위 제작, 본격적인 시제품을 제작하기 이전에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4일밖에 안 남아서 어렵겠지만요,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내가 집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봤어, 그런 것들 첨부가 좀 필요하더라.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관련해서 지금 공고 분석을 좀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지금 내실 분들은 조금 빠르게 준비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